네, 이번 시간은 투자운용사 3과목의 4편입니다. 주식투자운용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은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면서 어려운 내용입니다.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유익한 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PPT로 진행을 하죠. 자,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자산 배분을 초단기적입니다. 초단기적으로 변경하는 전략으로서 미래 예측을 하지 않고 시장 가격의 변화 추세만을 반영해서 운용하는 수동적인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술적 배분과 비교를 한다면 차이가 많죠. 자, 어때요? 전략적은 장기적이고 시간을 따져본다면 전술적은 뭐예요? 중단기적이죠. 그런데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는 초단기적이다. 그죠? 초단기가 어떤 면인지는 또 뒤에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 예측을 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전술적은 어때요? 중단기적으로 시장 변화를 예측해서 중단기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포트폴리오 인슈런스와 전략적, 전술적 배분과의 관계는 아주 거의 뭐 극단적으로 반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을 원하는 투자자는 비정상적인 투자자다. 좀 재밌는 말이죠. 개념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위험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위험을 극단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위험 회피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위험 회피자라면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되죠. 자, 위험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면서도 극단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는 포트폴리오 보험을 든다라는 거죠. 마지노선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본 개념.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요. 이제 포트폴리오 보험이다라는 거는 이제 점선이 무보험 포트폴리오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수했다. 그러면 이제 무보험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어때요? 이 매입가에서 플러스, 주가 올라가면 플러스고 주가 내려가면 마이너스죠. 자, 그런데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는요. 주가가 내려갈 때 하염없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을 마지노선을 정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든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무위험 수익률 이 목표 수익률은요 반드시 무위험 수익률 이하로 해야 된다.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자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는 펀드 수익률에 대한 마지노선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이 마지노선이 무위험 수익률 위에 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현재 시장에서 이제 정기예금 1년 이자율이 3%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포트폴리오의 이 최저 보장 수익률을 플로어라 하거든요. 플로어. 네, 바닥. 플로어라 하는데 이 플로어 수익률이 만일 3%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투자 대상이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이고 아무리 못해도 4% 수익이 나는데 1년에 이 무위험 수익보다 높다면 이게 성립이 안 되죠. 만일에 이런 상태가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너무나 이걸 많이 사기 때문에 어때요? 최종적으로는 무위험 수익률 이하로 내려오는 거죠.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밑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요만큼이 그 무보험 포트폴리오와 보험에 든 포트폴리오 차이가 이거죠. 이만큼이 이제 이 수익률의 차이가 바로 보험료다. 보험료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파생해서 또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는 푸콜 페리티와 많이 닮아 있거든요. 그때 가서 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자, 주가와 행사 가격 중에 큰 것이 보장이 된다 이거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가치는 주가와 행사 가격 중에 큰 게 보장이 되니까 이 X가 바로 플로어가 된다 이 얘기죠. 아시겠죠? 자,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 문장 하나. 반드시
이 최저 보장 수익률 플로어는 반드시 무위험 수익률 이하라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술적 배분과 많이 반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반대냐? 기본적으로 자, 전술적은 네거티브입니다. 왜냐? 주가가 올라가면은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산다. 그래서 네거티브다. 그런데 보험 자산 배분은 포트폴리오 인슈런스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요건 이제 뒤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만 주가가 올라가면 사요. 네.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 비중 올려야 됩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 비중 낮춰야 돼요. 요거는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이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네거티브다.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포지티브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컨트레리안 반대 전략이다. 컨트레리안 스트래티지. 자, 이거는 이제 순응 전략이다. 반대 역투자 전략, 순응 전략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순응. 예, 순응한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얘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전략인데요. 자,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은요. 고가 매수, 저가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더 사게 되고 좀 어렵죠. 자, 그러나 전술적 배분과 극단적인 반대가 된다. 이 개념 좀 이해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전술적 배분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전술적 배분에서 펀드 수익률과 주가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난다? 고했죠? 자, 펀드 수익률과 주가의 관계는 이렇게 체감적으로 상승한다. 이 미분이 주식 비중을 말하는데 점차 작아지죠?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 위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자, 복습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술적인 배분과 보험자산 배분이 많이 다르다. 이 개념 확실히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자산 배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 간의 투자 자금을 할당하는 방식이다. 네. 요거 이제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봅니다. 할당의 기준은 오로지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순응하는 거죠. 예측을 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가치도 계속 수수이 각각 바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해가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을 줄이고,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포트폴리오 가치가 올라가면 위험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바로 포지티브 전략이다. 그리고 치명적인 최저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포트폴리오 전체가 완전히 무위험 자산에 투자되도록 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보험 자산 배분은요. 바로 뒤에 있나요? 자, 잠시 뒤에 있는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보험 자산 배분은 채권과 자, 주식으로 채권과 주식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옵션 원래 이제 보험 자산 배분은 주식을 산 상태에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풋옵션을 사게 되면은 일정한 하락 수준, 풋옵션은 내려가면 이익이 나는 거니까 이 풋옵션을 산 행사가격 수준에서 주가가 전체 포트폴리오 가치가 방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험 자산 배분은 이 실제 풋옵션을 사지 않고 이 채권과 주식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풋옵션, 콜옵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옵션 복제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옵션 복제 전략. 그리고 이제 이 포트폴리오 인슈런스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풋콜 페리티와 또 연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파생 투자 운용에서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어쨌거나 포트폴리오의 보험 자산 배분 전략에서 최저 가치는 이렇게 둘 중에 큰 게 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포트폴리오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요. 치명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이 주식이 다 없어져야 된다. 위험 자산이 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무위험 자산에 투자되도록 만든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보험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일단 초단기적으로 맞죠? 초단기적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을 원하는 투자자란 비정상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최저 보장 수익률 플로어라고 하는데 반드시
무위험 수익률 이하로 결정해야 된다. 반드시. 자, 반드시가 들어가서 맞는 문장을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서 혼란스럽습니다. 자,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한다. 어때요? 이거는 네거티브입니까? 포지티브입니까?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파는 거니까 순응하는 거 포지티브가 되죠. 자,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는 포지티브가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반대죠. 상승할 때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하는 거니까 네거티브가 되고 네거티브 피드백은 전술적 배분이 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는 고가 매수, 저가 매도. 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시장 가격의 변화 추세만을 반영해서 예측하지 않고 그래서 시장에 따라가는 수동적인 전략으로서 자산 배분을 초단기적으로 한다. 맞죠?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는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여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뭐가 틀립니까? 극도로 위험을 회피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아닌 거죠. 방금 지난 그 PPT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페이지에서 채권과 옵션 복제 전략, 채권과 주식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주식 위험 자산이니까 그죠? 이거는 안 되죠. 틀린 내용입니다. 고가 매입, 저가 매도 전략을 구사한다. 맞습니다. 최저 보장 수익률, 플로어는 반드시 무위험 수익률 이하로 결정돼야 된다. 맞죠? 네. 자, 2번. 그렇다고 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건 아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극단적으로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보겠는데요. 자, 보호적 풋이 있고 이자 추출 전략이 있고 옵션 복제 전략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식운용 파트에서 공부하는 건 이겁니다. 옵션 복제 전략입니다. 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생 상품 운용에서 한 번 더 보는데 자,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보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산 상태에서 풋옵션을 사는 겁니다. 풋옵션이 하락을 방어해 주는 거죠. 풋옵션의 행사 가격이 이제 플로어가 되는 건데 이거를 보호적 풋이다. 네, 풋을 사서 포트폴리오 보호한다 해서 프로텍티브 풋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자 추출 전략은 뭐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금융 상품에서 배웠던 ELS와 유사합니다. 자, ELS에서 어때요? 만일에 이자가 5%라면, 네. 만일 1년 투자한다 그러면은, 자, 1년에 이자가 5%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5%만큼 어때요? 요거를 뭘로 산다? 5%만큼을 옵션을 산다, 그죠? 네, 위험 자산을 사고, 나머지는, 네, 채권으로, 안전자산 채권이다.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이자만 뽑아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자가 없어져도 어때요? 채권에다 1년 지나면 자, 95가 채권이고 5% 더해서 100이 되니까 원금 보장이 되죠. 이것도 포트폴리오 보험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보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 여러 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자 추출 전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옵션 복제 전략인데요. 기본적으로 복제다라는 말은 실제 여기는 어때요? 옵션을 샀죠. 여기는 풋 옵션을 샀습니다. 여기는 뭘 샀죠? 여기는 콜 옵션을 샀네요. 그죠? 콜 옵션을. 자, 그런데 여기는 옵션을 복제하는 거다. 실제 옵션을 사지 않고 옵션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복제라고 해요. 금융공학에서 쓰는 말. 네, 복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복제하느냐가 이제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 복제 전략은 또는 보험자산 배분 전략은 채권, 안전자산 채권과 위험자산 주식의 비중을 조절함으로써 실제 보호적 풋이나 이자 추출 전략, 보호적 풋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옵션 복제 안에 OBPI와 CPPI가 있습니다. OBPI는 합성 풋옵션 전략이고요. 채권과 주식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보호적 풋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PPI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적 푸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단순한 전략이 되겠다. 이 두 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OPI가 뭐고, CPPI가 뭔지. 자, 그 전에 예제를 보면은 보험자산 배분 전략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험자산이니까 파지티브죠. 추세 순응이죠. 상승시 매수하고 하락시 매도가 맞죠? 파지티브 맞죠? 네거티브는 상승시 매도하고 하락시 매수하는 거니까 가치 투자 전략은 뭐예요? 이거는 전술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험 자산 배분은 이 가치 자체를 예측하지 않으니까 4번은 성립이 안 됩니다. 네, 뭐 이 정도도 충분히